안녕하세요. 울산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경기도 용인 상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2026 체육대학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 체육대학 분석과 더불어서 2026 그 다음에 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2027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Q&A로 제작을 해서 알아보는 체육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수가 현재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점을 찍고 고2, 고1이 되면서 학생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학생들은 대학은 누구나 다 갑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수, 이 고3, 고2, 고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약 70, 많게는 80%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졸업생들이 수능을 응시한 14만, 15만 정도의 수험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친 이 51만 명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대체제로 체육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더러 운동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진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체육대학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집 시기에 따른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9월 달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있게 되고 전형이 9월부터 12월까지 있게 되고 그 전형이 마무리가 되면 12월, 1월 달에 정시 모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게 되는데 수시 모집에는 내신 성적 위주의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평가 위주의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특기를 가지고 가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고 정시 모집은 인문자연계열 위주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에는 수능과 학생부, 그다음에 적게나마 실기 실적 전형이 있게 되는데 보통 체육대학에서는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실기 위주의 전형이 주를 이루고 정시에서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이 되면 수능이나 학생부로 수시나 정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의 6번의 기회가 보통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과, 종합, 실기 위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 교과 2장, 종합 2장, 실기 2장의 균등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준비를 했던 내가 내신 성적이 좋지만 학교 활동을 하지 않고 실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교과 전형 위주로 6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 나는 실기를 잘하지만 내신이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전형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면 수시보다는 정시에서의 기회를 노리면서 종합이나 논술이나 실기 위주로 전형을 설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다 떨어지게 되면 정시 모집에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3번의 기회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각각의 군에서 한 장씩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서 다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월 달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 그 합격의 의미가 수험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대학이라고 함은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하여 어느 대학이든지 합격하게 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본다고 하더라도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시에서 어느 대학까지를 지원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실시하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4년제 대학은 다 떨어졌지만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4년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보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서류평가, 정성적인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꾸준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술 위주의 전형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실기 위주는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 특기 아니면 체육 같은 경우에 일반 실기 위주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입시 실기가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마지막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이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주요 변수는 모두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신 성적은 지금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고요. 서류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먼저 경쟁을 하거나 협업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경희대 체육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경희대 체육학과를 지원하는 체육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여러 부류의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기부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더 우수하냐 좀 덜 우수하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겠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체육학과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특기 해당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능 응시자들끼리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주요 변수에서 누구랑 상대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장 유리한 전형을 주 전형으로 해서 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2026 학년도의 전체 모집 인원이 왼쪽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오른쪽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전체에 비해서 체육의 모집 인원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 그래프의 모형을 보게 되면 일반 대학이나 체육대학이나 모두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체육대학의 인원을 오른쪽에 다시 이제 확대하여 보면 체육대학도 수시 모집에서 81%를 정시 모집에서 약 19%를 선발하는 걸로 보아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이거를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시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이 학생운동선수들이 보통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이 그 다음 그리고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종합 전형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보는 실기 전형이 네 번째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섯 번째 순서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수시에서 81%를 선발하고 정시에서 19%를 선발하는데 왜 정시를 더 많이 준비할까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따지고 보면 이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지역별 모집 인원을 숫자로 보게 되면 서울보다는 충청권, 경상권에서 많이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옅은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고요. 그 위에 주황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도 경상권에서 많이 선발하고 그리고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 서울로 갈수록 많이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실기 전형인데 제주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지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겠고요. 가장 위에 파란색이 학생운동선수들이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권에서는 교과 100% 전형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시 모집에서 서울권을 지원한다.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을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거를 전형별로 100%로 따지고 보면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서울로 올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실기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 올수록 학생 선수들이 지원하는 특기자 전형도 많이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까 충청권과 경상권, 광주 전라권에서 수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것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학생들 그리고 울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혹은 1년, 2년을 더 준비하는 졸업생의 경우에 서울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수능 100% 전형, 실기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전형인데 이 또한 수도권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노란색 부분이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가는 실기 전형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가장 위에 녹색이 학생운동선수들의 특기자 전형인데 서울에서의 한국체육대학교, 수도권에서의 용인대학교, 충청권의 배재대학교를 제외하면 학생운동선수들을 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갈수록 정시 모집에서의 선발 인원이 많아지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살펴보더라도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 기회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대학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5 체육대학 입시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올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수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전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전형이 변경되었을 때에 어떤 입시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실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수입니다.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들 2024학년도 대입에서의 학생 수가 40만을 넘지 못했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인 2025학년도에 그거보다는 약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게 되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은 경상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보자면 앞으로도 수시 모집의 인원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은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정시 모집에 선발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그리고 서울권에서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시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원 인원을 비교해봐도 2024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지원한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라도 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률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도권과 서울권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 제주권에 비해서 경쟁률이 확연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았을 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올해에도 여전히 서울 수도권의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집 인원이 얼추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지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입결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기를 더 잘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에서의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감소한 부분이 수시 모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원 인원도 2024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었는데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의 경쟁률이 비수도권에서의 경쟁률보다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올해 고3 학생 수가 많은 학생 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형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가장 수시 모집에서 핫한 대학은 단연코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군에서 40명을 선발하던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수시에서 10명을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 하지만 실기를 포함하는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예측하는 건 이랬습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원래 정시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입학 성적이 높았던 대학이다 보니까 수시에서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서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체육교육과 혹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비수도권에서는 여기 지역에서는 부산대 체육교육과 혹은 경북대 체육교육과,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전남권에서는 전남대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원광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입결도 마찬가지로 2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내신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런 예측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에 보시면 알듯이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100점이고 2등급이 99점, 3등급이 98점, 4등급이 97점, 5등급이 96점으로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등급까지 95점이고 7등급부터 70점으로 확 절벽 구간이 생기면서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학생부를 70% 반영하면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 거기에다 70%니까 곱하기 7을 하면 28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실기 만점 기준과 실기 1급간당 점수 차이가 6점이 되게 되면서 1등급과 5등급,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내신 1등급, 올 1등급을 받은 친구와 전부 다 5등급을 받은 친구의 점수 차이가 28점인데, 이거는 실기 5급간이면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기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2함 6이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전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설명회 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보면 1등급과 5등급이 실기 어느 정도로 역전이 되느냐를 봤을 때 10m 왕복 달리기는 0.6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2발, 3발 정도면은 이 내신 5등급 차이가 거의 역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10cm,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알겠지만 서양인 체형인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내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지원하면 불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고요. 배구 같은 경우도 9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남학생 기준 만점이 28개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단국대학교 정시에 지원을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연습할 때마다 26개, 27개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기장에서의 긴장과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실제 19개를 기록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9개라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실기의 변별력이 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최고 등급이 2.53등급이었고 최저 등급이 4.78등급으로서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도 실기가 확실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원하고 합격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작년에는 4.78등급까지 합격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고, 작년 정시 모집처럼 원래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10m 왕복 달리기가 만점이 절대 나오지 않는 대학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이었거든요. 아마 실기장에서의 거리나 아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신의 변별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최저 4.78등급이 작년에 합격했으니까 올해는 5등급까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균과 최저의 그 중간 단계인 한 4등급 초반까지라면 소신껏 지원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도 원래 정시다군에서 선발하던 대학이었는데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모집에서 100%를 선발하면서 실기 전형이 신설되었고 12명이라는 모집 인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12명 모집에 791명이 지원해서 66대 1, 약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단국대학교가 학생부 70에 실기 30%로서 학생부의 변별력이 좀 더 있어 보인다면 상명대학교는 학생부 30에 실기 70%로서 실기의 변별력이 대놓고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 모집 요강을 봤더니 내신 1등급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2점으로서 단국대보다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30점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기 만점 기준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서 실기 한 급간단 점수가 11.7점으로서 1등급과 5등급 점수 차이가 아까 단대 같은 경우에는 한 5급간 6급간 정도의 점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된다면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3급간이면은 내신 등급이 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1등급과 5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 역전을 하려면 20m 달리기 0.6초, 제자리머리 뛰기 12cm, 메디신볼 던지기 1.5m라는 기록이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극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내신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2.4점으로 벌어지지만 6등급부터는 80점으로 5등급과의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 내신 최고 등급이 2.61등급, 최저 등급이 5.16등급, 환산 점수로 261.29였고요. 실기는 가장 잘한 학생이 만점, 세 종목 다 만점이었고 평균이 세 종목에서 1감, 그 다음에 실기를 가장 못한 학생들이 2감 정도의 실기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놓고 보면 최저가 961.29점으로서 내신 5.16등급으로 261.29에 실기 만점인 학생이 총점에서 문 닫고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만약에 신설되는 대학들이 있다면 내신과 내신 등급별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의 점수 차이, 급간당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서 내신 변별력이 좀 더 있는지 아니면 실기 변별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이제 수시가 아니라 정시 모집인데요. 2024학년도에 체육학과에서 17명을 선발했고 스포츠과학부에서 6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수능 70에 실기 30%를. 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체육학과는 1명이 늘어서 수시 2월이 돼서 18명을, 스포츠과학부는 6명이 감소해서 58명을 수능 70에 실기 30%로 선발을 했습니다. 스포츠과학부에서 모집 인원이 약간 줄어든 걸 빼고는 변동사항은 없지만 수능 반영 방법이 2024학년도에는 국어 또는 수학 50%, 영어 30%, 탐구 한 과목 20%였지만 2025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잘한 거 2개 영역 각 50%를 반영하면서 반영 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의 변동은 체육학과에서 제자리 머리뛰기를 빼고 스포츠과학부는 거의 변동이 없게 되는데 여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체육학과와 스포츠과학부의 성적과 실기 평균을 보게 되면 실기 점수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하지만 성적에서의 점수 차이를 봤을 때는 50%의 성적과 합격자의 50%의 성적과 100%의 성적을 놓고 보면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의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기존의 3과목을 반영하는데 올해 2과목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여대처럼 작년까지는 2과목을 반영했지만 올해부터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전년도에 입결을 볼 게 아니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전년도에 입결을 보고 지원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성적대, 그리고 그 대학과 좀 인지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입결이 비슷한 대학에서의 성적을 보고 지원 여부를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변화는 실기인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뜨는 실기와 지는 실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대학에서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는 많이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경상권 대학은 기본적으로 제트런과 메디신볼 던지기를 많은 대학에서 보고 있었지만 이 서울 수도권의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가 대표적인 실기인 2분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과 서전트와 십자 달리기를 폐지하고 10m와 제자리 머리뛰기와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고요. 2025학년도에는 상명대가 서전트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서울과학기술대가 유연성과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농구를, 단국대학교가 배근력을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서원대학교가 농구공 던지기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하는 것처럼 많은 대학이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자대학교가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했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턱걸이 여학생들의 매달리기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주대 체육교육과도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했고요. 남서울대학교도 유연성을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도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농구 골밑슛을 신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메디신볼 던지기가 상당히 중요한 실기 종목, 제자리 멀리뛰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실기 종목으로 떠올랐고, 그 메디신볼 던지기는 단기간에 연습을 해서 기록이 바로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남학생 3kg, 여학생 2kg짜리라는 무거운 공을 머리 위로 던지는 오버스로우로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간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록을 내려고 하다 보면 허리를 다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자세 연습을 통해서 기록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변경사항에 따른 제가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체대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고 실기 반영 비율을 줄임으로써 내신의 변별력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절대적인 등수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다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2단계에서 실기 변별력이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과목 반영하다가 국영수사가 20개 과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입결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상향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도 늘어나고 실기 반영 비율도 60에서 70%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내신 반영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만 는 것이 아니라 만점 기준도 늘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낮은 총점에서의 합격선이 나올 수 있는데, 내신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만점 기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통 2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나왔다면 올해는 3등급 중반에서도 정말 실기가 잘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았지만 그거는 큰 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3학년 때 많이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만 반영하다가 전 과목으로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 80점 이상이 A잖아요. 그래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B를 받았을 때 기존의 2등급에서 이제는 3등급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A를 받을 이유가 더욱더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수능 이후에 실기를 봤었고 지원자들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 재능우수자 전형, 실기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재능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 그 인원을 고스란히 받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재능우수자 전형, 특기자, 학생운동선수들만 지원할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이 신설이 됐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운동선수지만 입상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학교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전형, 재능우수자 전형을 꼭 기억해 두시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가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턱걸이 매달리기가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 메디신볼 던지기는 보통 대학에서의 남학생 3kg, 여학생 2kg짜리 공이 아니라 남학생 1kg짜리 공을, 가죽공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1kg짜리 공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 실기장에 가면 공이 잘 빠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공이 잘 안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인천대학교 1kg짜리 메디신볼 공을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고 실기장에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2027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시의 변동입니다. 2027학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7학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2028학년도 1학년 학생들의 전형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027학년도를 가지고 왔고요. 2027학년도의 수시 모집의 변화를 보게 되면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특기자 전형이었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4명을 선발했던 것을 폐지를 하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2명 해서 지역균형 전형이 4명으로 늘었고 정시로 2명 해서 정시가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특기자 전형이 없다. 강남대 체육학과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요. 경기대 체육학과는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실기 전형을 신설해서 18명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 경기대 체육학과와 스포츠과학부는 지원 자격이 현재는 특성화고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일반고와 자율고만 지원은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희대 체육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축소, 체육, 스포츠, 의학 뭐 뽑지만 그다음에 스포츠 지도학과 학생운동선수들이 지원하는 스포츠 지도학과는 이제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많이 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천대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으로 1단계를 선발해서 2단계 실기를 보던 것을 다단계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40에 실기 60으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기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가면서 내신에 대한 변별이 어렵다라고 대학에서 좀 예측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죠. 9등급 위에가 현재 2학년 3학년의 9등급이고요. 아래가 5등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5등급 체제인데 2등급까지가 거의 1등급이 되고 4등급 중후반까지가 2등급, 6등급 초중반까지가 3등급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내신만으로는 변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 1학년 학생들 물론 중간고사 기준이기는 하지만 중간고사 기준으로 모든 과목, 응시 과목에서 모든 과목이 1등급이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317명 중에 올해 1등급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부터 1.5까지가 20명이었고요. 1.51부터 1.99까지가 3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있는 2학년 5등급 변환 인원은 현재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9등급으로 나왔던 과목들에 대해서 그 과목을 다시 5등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이 등급에 관련된 숫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올 1등급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까지가 26명이 나왔고요. 1.51부터 1.99까지가 마찬가지로 26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현재 1학년과. 그리고 9등급제에서의 1.0에서 1.5등급은 현재 9등급제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의 1.0에서 1.5등급까지의 학생들이 9등급 현재 2학년 아이들의 9등급의 내신 등급을 봤더니 1.0에서 2.5등급까지의 아이들이 1.5등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가장 많이 성적이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33등급에서 1.24등급으로 1등급 이상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등급 향상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43에서 1.24까지 약 0.2등급에 해당하는 약간의 향상만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등급이 향상된 1.09등급 향상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에서 2등급이기는 하지만 2등급의 문을 열었거나 한 5%에서 8, 9%에 해당하는 등급이 많았기 때문에 5등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렇게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1.43등급인 학생은 1등급이 있지만 2등급 과목에서의 11%에 해당하는
2등급 문을 닫았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체제로 해도 2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의 변화가 크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등급의 변화 폭이 커지기는 하지만 이거는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변화 폭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자면 체육대학 상위권 체육대학을 지원하는 내신 등급대의 한 3등급 초중반까지의 아이들은 5등급 체제에서는 그래도 전부 다 환산을 했을 때 한 2등급 이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하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4, 5등급대에 3등급에서 4, 5등급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그리고 3등급 초반까지의 내신 등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인 4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아이들도 4등급대, 3등급 혹은 4등급 초반까지 거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그래도 5등급제니까 내신 변별력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변별력이 있으니 내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정시인데요. 정시에서의 변경사항은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합, 이 서전트가 폐지가 되고 제자리 멀리뛰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스포츠산업레저, 스포츠건강재활이 있었는데 스포츠건강재활은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포츠교육과 스포츠산업레저도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 인원이 어디로 갔냐라고 한다면 국민대학교 자유전공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전공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입니다. 성적이 부족한데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가군의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나군의 세종대학교 체육, 아니면 중대 안성의 스포츠과학, 다군의 명지대학교 스포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스포츠, 이 대학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좋지 않고 실기만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실기가 같이 잘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모집 인원이 감소된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덕성여자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을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가 같이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원래 나군에 있던 서울여자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가 합쳐지면서 가군에는 여대가 성신여자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 2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대학이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이 성신여자대학교를,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덕성여자대학교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성적이 좀 부족하면서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덕성여자대학교가 나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군에서 성신여자대학교는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는 모집 인원도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더욱더 치열한 그런 경쟁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 덕성여대가 나군으로 가면서 기존에 가군에서 덕성여대를 지원했던 상위권 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할 확률도 높아졌고요. 아니면 동덕여자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로 골고루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쟁률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덕성여자대학교로 다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삼육대 반영 과목이 한 과목 줄었다. 서울시립대 수능 반영 비율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줄고 영어 반영 비율이 늘었다. 근데 영어 절대평가라서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학생들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서울여대가 2과목만 반영하다가 3과목의 반영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입결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성신여대학교 모집 인원 줄었다. 그러면서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됐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수능 반영 비율, 국어 반영 비율이 20% 오르고 영어가 20% 줄었다. 국어 변별력이 더욱더 많이 생겼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수학이 선택 반영으로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수학 반영을 하지 않는다.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한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가 기존에 사이드 스텝이 있었을 때에 보통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사이드 스텝이 없어지고 좌전굴이 생기면서 한 300명 정도가 지원 인원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 좌전굴이 없어지고 다시 기초실기 종목인 10m 왕복 달리기가 들어오면서 올해 다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숭실대 반영 과목이 국어랑 영어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 대략 6등급이 나와도 이론적으로는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거의 4등급대에서 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단순히 실기만 믿고 공부를 안 해서는 숭실대학교 합격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강남대학교가 국수 중에 택일에서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적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기대 체육학과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실기 반영 비율이 늘었고 그 다음에 실기도 제자리 멀티기가 폐지가 됐고 경기대 스포츠과학도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실기 반영 비율 늘었고 그 다음에 수능 반영 과목도 2과목에서 3과목으로 늘었기 때문에 성적은 하락할 수 있고요. 더욱더 실기 잘하는 아이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만점 기준도 올라가서요. 그렇다면 성적이 좋고 실기가 부족한 아이들이 보통 경기대를 안정지원으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지원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 성균관대 모두 탐구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 지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목은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구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7입니다. 강남대 수능 반영 비율을 줄이고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고요. 성균관대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고요. 용인대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고요. 덕성여대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습니다. 물론 한 차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늘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변경이 있으면 실기 반영 비율을 늘린 걸로 봤을 때 수능의 경우에도 지금 국어도 공통과 선택, 수학도 공통과 선택, 탐구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2028부터는 수능도 공통, 그리고 탐구도 통사 통과를 다 같이 보는 이런 시험에서의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실기 반영 비율을 늘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체능 계열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실기 반영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실기 준비가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Q&A로 알아보는 최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체육 관련 학과에는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에서 체육대학이 개설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학과 네이밍으로 따지면 약 70개. 약 안 되게 있는데 그것을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교직 자격증이 나오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 체육, 체육에 대한 학문을 얇고 넓게 배우는 일반 체육에는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레저스포츠, 스포츠과학, 해양스포츠학과. 저는 일반 체육, 그다음에 인문체육에는 배우는 교과목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 경영, 마케팅 같은 인문체육과 자연체육,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자연체육, 스포츠의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등이 자연체육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졸업하면서 동시에 중등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공립학교 체육교사나 아니면 사립학교 시험을 봐서 사립학교 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육교육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육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체육대학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체육 관련 직업을 다 할 수 있으면서 일반 체육학과에서는 할 수 없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옵션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은데 또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래에 보시면 전국의 체육교육과가 27개가 있는데 서울이 가장 많고요. 7개로. 그다음에 경기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1개, 2개, 3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체육교육과를 우선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지원 패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산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산대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경북에 있는 대구가톨릭대나 경북대 체육교육과를 먼저 보고 아니면 경남대 체육교육과나 경상국립대 체육교육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체육교육과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성적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수체육교육과는 많은 오해가 특수체육교육과 체육교육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체육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졸업하면서 2급 특수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만 한국체육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만 복수전공을 통해서 2급 체육정교사 자격증도 나온다라는 걸 알고 내가 특수체육교육과를 가더라도 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군데가 있으니 이 두 개의 대학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공립학교 특수교사 혹은 체육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특수체육교육과는 5개밖에 없습니다. 용인대, 영남대, 한체대, 중부대, 백석대 이렇게 5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체육입니다.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같은 일반 체육은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업을 하고 졸업 후에 다양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경희대나 성균관대처럼 복수전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나 아니면 공대 복수전공을 통해서 경희대나 성균관대의 대학의 네임을 가지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문체육입니다. 인문체육은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는데 아래에 학과 소개,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의 학과 소개를 보게 되면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자와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진로 관련 경쟁 상대는 체육을 한 학생들이 아니고요.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 같은 대학의 경영학과와 체육학과의 입학 결과를 보게 되면 경영학과의 성적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학업 능력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관련 마케팅이나 산업 쪽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체육과 관련된 지식은 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학업의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교과목을 보게 되면 스포츠 산업, 축구 산업 및 전략 분석, 윤리, 경영 탐구와 진로 개발, 경영론, 통계, 행정, 경영 실무 영어처럼 주로 배우는 과목이 수학에서의 통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사회 과목들을 주로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좀 이따 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체육입니다. 스포츠의학이나 운동재활, 운동건강 이런 학과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는 교과목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자연체육에서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라고 하신다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단이나 아니면 협회에서 재활 트레이너, 선수 관리 트레이너를 뽑을 때 보게 되면 자격증 2개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모두 다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원하는데 AT 자격증, 그러니까 운동사 자격증이나 재활 트레이너 자격증 혹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물리치료학과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학과 소개를 보게 되면 한체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학과 소개를 보면 운동처방사, 임상운동사, 운동상의 관리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 해부학, 근골격계, 테이핑, 그 다음에 생리학, 역학, 그 다음에 영양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생화학처럼 주로 배우는 과목이 생명과학과 연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2026 학년도부터 학생 수 감소가 되고 정체가 되면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 있지만 웬만하면 체육교육과를 가라. 그러니까 내가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다면 체육교육과를 가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면 여기 국민대부터 강원대까지가 체육 관련 학과 중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인데 여기에서 정시 모집엔 대부분 선발을 하지만 동의대학교나 몇 개 우석대학교나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발을 합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 검은색으로 표시한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이라든가 스포츠 산업 레저라든가 이런 대학은 일반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대 체육과학과,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나 목포대, 조선대, 계명대,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2개 이상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 실기로, 동아대도 종합과 실기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우석대나 영남대, 대구대,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신라대 같은 경우에 다른 색으로 표시한 거는 학생운동선수들의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많지만 신라대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전체에서 지원 자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달리 칠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거를 플레이어와 헬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레이어는 어려서부터 선수 등록을 해서 열심히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취업해서 이렇게 이제 직업 선수로서 뛰는 경우, 그리고 계속 좋은 실적을 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촌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선수들이 플레이어고요. 헬퍼는 그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을 때 재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야 하나, 그 다음에 우리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마케팅, 혹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에이전트로서, 그 다음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서 도와주는 가장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부터 각 종목협회, 그 다음에 시도체육회 같은 협회에서 행정적인 업무, 마지막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까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플레이어보다 헬퍼의 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가장 현재로서는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데가 스포츠잡 알리오라는 카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로 홍보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스포츠잡 알리오라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3개의 사이트가 뜨는데, 거기에서 스포츠잡알리오.com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스포츠 잡아먹기, 스포츠 잡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서면 인터뷰나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토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직업에서 현재 뛰고 있는 실제 직업인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채용 공고까지도 있습니다. 이 채용 공고가 왜 중요하냐면 각 구단이나 아니면 직업별로 어떤 채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보게 된다면 좀 더 진로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좀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운동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형 분류를 3가지로 해보자면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 여기에 이제 실기를 보는 전형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일괄합산 전형은 보통 내신 성적과 입상 실적을 가지고 선발하게 되고요. 거기에 면접까지 해서 한 줄로 세우는 일괄합산 전형이 있겠고,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는 경기 실적으로 1단계를 뽑거나 아니면 내신과 입상 실적으로 1단계를 뽑아서 2단계의 면접을 보는, 혹은 고대처럼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를 해서 뽑아서 2단계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보는 공주대나 성결대처럼 실기를 보는 전형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특기자 전형도 점점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기존에는 내신 성적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출결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재작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서 아예 지원 제한을 막아버리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데는 체육특기자 데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그 사이트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이 시도 대회 입상 실적까지도 인정해주는 대학이 있고요. 아니면 가능한 대회를 딱 이렇게 찝는 대학들도 있고, 실적 인정 기간을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거부터 인정하는 대학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보면서 그걸 꼭 확인해 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종목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역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도로 선발하는 대학, 한국체육대학교를 더불어서 역도로 선발하는 대학을 찾아야 되고요. 그 대학을 찾는 방법은 체육특기자 데이포털에 많이 잘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가, 어느 정도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합격을 했는가에 대한 입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점수, 물론 많은 대학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점수 확인을 하고 내 본인, 내 점수, 내 입상 실적과 내 내신 성적을 확인해 보면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체육특기자 데이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종목별, 대학별, 전형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게 되면 대표 종목 69개 중에 이거 콤보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종목인지 선택해서 조회를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복싱이다라고 하면 11개 대학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건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대전대학교를 보게 되면 복싱으로 생활체육학과에서 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싱을 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복싱을 하는 학생들만 뽑기 때문에 이런 걸 위주로 살피고, 그래서 복싱으로만 선발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합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입상 실적보다 더 우수한, 동학년에서 더 우수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가를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점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한국체육대학교가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시 모집에서 자료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2025 학년도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및 취득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체육학과에 개인과 단체가 있는데 학생부 최고 평균 최저 점수, 그 다음에 입상 실적에 최고 평균 최저 점수가 있는데 최고는 860점인데 최저가 60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다 그냥 하나의 모집 단위로 놓고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선발하는 건 종목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소수가 지원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적이 낮아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반면, 경쟁이 치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64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정 총점이라고 나오지만 이 점수를 가늠하기가 우리는 어렵고, 내신 등급을 보더라도 개인, 맨 밑에 체육특기자 개인을 보면 최고 등급이 1.79 등급이지만 최저 등급이 8.35 등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라도 해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용인대처럼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는데,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맨 밑에 역도를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최고 등급은 112점이라고 나오고 입상 실적은 한 명이 합격해서 323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23점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모집 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급 대회, 역도 A급 대회에서 고3 때 1등을 하면 34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A급 대회에서 1등하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죠. 고3 때 2등을 하게 되면 31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을 가산점으로 주게 되는데 그것까지 더하면 323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합격 가능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여기에서 A급 대회, B급 대회, C급 대회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급 대회에 고3 때 1등할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가능선을 용인대가 잘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각 대학교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실기 준비하지 않고 수시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부터 강원 제주권까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이건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천대나 경희대, 고대 세종, 단국대학교 천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까지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능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예비가 돌다 보면 대부분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더 나은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꼼꼼히 살피고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하기 전에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꼼꼼히 보면서 지원 여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학 결과인데요. 대학 학과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가천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용인대는 자랑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자랑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좀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내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챙겨라 라고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적을 보게 경쟁률과 최근 3년의 경쟁률과 내신 등급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에 따라서 입결의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2024와 2025를 봤을 때 2024보다 2025에서 입결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쟁률과 입결을 꼭 같이 보셔야 되고 따라서 올해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날 블라인드 되기 전에 경쟁률이 이미 2025학년도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용인대 체육학과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실기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체육계열 자유전공학부도 있지만 무전공학부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전공학부 100명에 대한 것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구, 부산, 경상의 교과 전형의 입결, 경쟁률과 입결인데요. 경북대부터 대구 가톨릭대 그리고 계명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부터 신라대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상위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신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 2023, 2024, 2025로 가면서 노란색 박스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입학 결과가 떨어진 것들입니다. 보면 동서대, 부산외대, 신라대를 놓고 보면 계명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입결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경쟁률이 이거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입결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좀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이것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은 왜 이리 적냐라고 한다면 이미 수시 모집에서 거의 대부분 선발을 했기 때문에 95% 이상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체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합격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체육대학은 크게 투트랙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운동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투트랙으로 선발을 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실기 전형이나 특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수능 100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혹은 실기 전형이 있더라도 실기보다는 내신이나 수능의 변별력을 훨씬 더 높게 해서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가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영어 잘하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 때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1시간이라도 체육 수업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의 A, B, C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C가 있다면 지원을 했을 때 큰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B 아니면 A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도전정신과 리더십,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 그 다음에 인성이 훌륭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성이라는 부분도 예전처럼 성실성이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학은 더욱더 그렇겠지만 협업하고 소통 능력이 더욱더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매년 운동회나 아니면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급의 단합을 어떻게 잘해서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학급에서 1인 1역할 같은 경우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학과 분류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로 학과 분류를 할 때 우리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과목 선택을 할 때 우선 체육 관련 과목이 그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다면 체육 관련 과목을 듣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체육이나 체육교육은 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문체육이라면 사회 관련 과목과 꼭 확률과 통계, 자연체육이라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해도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확률과 통계까지는 하고 생명과학은 무조건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경쟁률과 합격자 성적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경쟁률을 놓고 봤을 때 그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성적에서의 성적이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 괄호 서, 이거는 이제 서류평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파란색은 전부 다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지 않고요. 네, 전부 다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지원하지만 이 지원자들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절반 정도가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시에서의 6장의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그리고 잘 준비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자 성적에 오른 대학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대학에서 학생부를 바라볼 때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출결,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볼 수 있는데 그 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량적인 것을 대학에서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성적이 올라가는 게,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아니면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분이 작용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 정도를 가지고 학교 생활이 잘 되었냐 아니냐를 보면서 지원 여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서울과기대부터 교원대까지 이렇게 쭉 다시 나열을 했는데, 이화여대나 한국교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적대가 높은 대학들도 있지만 성적이 낮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체육에 관심이 있고 그래도 좀 공부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신이 4등급, 5등급이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해봐라 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보더라도 경북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입결이 높지는 않습니다.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한 그 교과나 정시에 비해서 성적대가 높지 않다. 이거는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3등급대, 4등급, 5등급, 심지어는 6등급 합격 사례도 많습니다. 평균도.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성적이 낮아도 꾸준히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생기부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2년 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여학생이라서 총 6장을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외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다음에 국민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단계 혹은 최종까지 다 합격을 했는데, 보게 되면 동아리를 보면 농구반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 잘하는 걸 학생을 원하기 때문에 농구반에서의 농구를 잘한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친구 걸 보게 되면 농구부 차장으로서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아래에 보면 운동 잘한다가 아닌 멘탈과 관련된 이제 자료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보게 되면 학교 특색인 창의주제 활동에서의 1인 1프로젝트 시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로서 여성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깊이 있게 탐구했다. 미국의 남녀교육평등법 타이틀 9의 영향으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늘어나면서 미국 여성 스포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뭘 활동을 해본다라기보다는 1학년 때는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내용들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 보통 20-30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쓰는 활동인 장애인식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예방교육 같은 걸 할 때 단순히 소감문을 썼다라고 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시간에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후 활동으로서 인식 변화와 통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소감문을 썼는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골볼이랑 보치아와 관련된 신문 만들고, 그러니까 개별 활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골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협회에 전화해서 기구 빌려서 이렇게 골볼을 학생들이 체험해 보면서 장애인이 운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했었던 이런 이제 개별화된 활동들이 있었고요. 2학년 때 마찬가지로 창업 프로젝트에서 이제 스포츠 조직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 그 다음에 3학년 때 자유교육 과정에서 진로 화두문 만들기에서 이제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체육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 사례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주제가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죠.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왜 그 활동을 하게 됐느냐는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비전문가 여성 스포츠 프로그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골대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개그맨 팀, 가수 팀, 뭐 모델 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으로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프로스포츠에서 여성 관중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걸 신문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중 수 증가에 비해서 실제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호인 수는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체육백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체육백서를 통해서 자료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했고, 결과로 그 삶에서 여자분들이 삶에서의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일보다 스포츠가 후순위로 밀린, 혹은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스포츠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이 친구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 자신의 생각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까지 얘기하는 이런 걸로 활동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인문체육 쪽이라면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세 특을 쓸 때 많은 학생들이 교과세 특의 그 과목의 내용이 아닌 진로 관련 내용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썼냐면, 중국 문화 시간에 이제 소재는 중국 프로 스포츠로 보는 중국 문화라고 해서 이제 축구를 소재로 가지고 와서 실제로 축구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이루는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관시 문화라는 중국 문화에서 배운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중국 문화 세특을 썼었던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육 탐구 시간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이건 저랑 했던 수업인데 운동 잘한다라는 내용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5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50m 달리기라면서 제가 이제 기록을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불러줬었거든요. 이제 스타트 구간, 질주 구간, 이제 피니시 구간 이렇게 나눠서 불러주면서
이 학생과 이제 잘하는 학생 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이 학생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30보에 뛰었고 이 학생은 50m를 한 34보에 뛰는데 5발, 10발, 20발, 30발을 이렇게 기록을 재다 보면 기록이 약간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학생은 계속 똑같았어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잘 달리는 학생과 본인의 기록을 시간 거리를 활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이제 자연체육 쪽은 수학 과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실험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의 원리와 작용 반작용의 원리 등을 바탕으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초반 스타트가 아닌 질주 구간에서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제 결과물을 낸 거죠. 그래서 본인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웨이트 프로그램을 이 친구가 직접 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구하고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학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질문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체육 시간에 이제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 배웠던 것 토대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짰던 이제 이런 세특이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는 입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현상에 대해서 내 생각까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자연 쪽으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수학과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실험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물론 4,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해내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료조사와 발표까지만 하고 관심도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권역에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내신 반영 비율입니다.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반영하는 대학이 적을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 수학 빼야 되고 그다음에 실기에서 뭐 빼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이렇게 내신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1명, 스포츠산업레저 2명을 지원했었을 때 스포츠 교육을 지원했던 친구가 내신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포츠산업레저를 지원했던 친구도 한 명은 수능은 좀 부족했지만 내신이 좋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수능은 조금 나았지만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걸 보면서 내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전국의 체육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된다면 내신에서의 이렇게 감점이 심하지는 않다라고 여겨져서 그 정도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시하고 정시 중에 어떤 전형이 더 어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실기 능력입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이고요. 그래서 수시에서 실기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을 고려해서 교과나 종합을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정시는 수능 성적이 우선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능 100전형이나 실기 전형이나 다 수능 성적이 먼저 우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수시를 준비한다면 실기 준비 시기는 이제는 2학년 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회를 나가서는 적어도 내가 주력 전형으로 삼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수시에도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의 실기 능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그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남학생 제자리 머리뛰기 한 260 정도 뛴다. 여학생이 제자리 머리뛰기 한 210 정도 뛴다라고 한다면 실기 준비 시기를 약 3,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늦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체대 입시 종목은 순발력 위주의 종목이고 그 순발력을 가장 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제자리 멀리뛰기라서 아까 260, 210 정도라면 순발력이 저는 일반 학생들 치고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기 시기를 좀 더 뒤로 늦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 정시 파이터입니다. 그러면 수시를 포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수시 6장의 기회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6장의 기회를 꼭 살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6장을 모두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전국 지원 횟수를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은 4.2장 정도 됩니다. 따라서 6장을 모두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 한 4장 혹은 한두 장 정도만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전형을 어느 대학을 지원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정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실기가 비슷한 대학, 제가 이제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연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실기인 강남대학교를 지원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대 실기가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인데 강남대학교도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로 거의 실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가서 편하게 시험만 보고 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수시에서 실기 한 장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테스트 없이 정시에서 가군에 만약에 연대를 가게 되면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 2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교수님들 앞에서 내 기록을 내고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기장에서 갑자기 뭐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와야 되는 자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가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올 정도의 배포와 집중력이 있다면 정시에 가서도 그 떨리는 와중에도 최고의 기록을 내 기록을 내고 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오면 나는 정시 때 연대를 가야 되는데 강남대에 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기라서 보통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의 그 정도 완성도 있는 실기가 잘 준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합격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수시에서 이미 완성도 있는 실기가 준비된 학생들이라면 아마 운동을 가르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제자리 멀리뛰기랑 메디신볼 던지기는 똑같으니까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오고 왕복 달리기는 거의 걷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응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불합격을 시킬 겁니다. 하여간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올 정도의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좋은 경험은 6번 다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장만 지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한 장 혹은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있으면 2장 정도 지원해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6장 모두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가 있으면 9월 20일 정도부터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기 보는 날은 보통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기 보는 날만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전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당일날 실기 본다고 못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내 실기에 대한 아쉬움 혹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이제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료 찾다 보면 또 공부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걸 6장 쓰다 보면 9월 20일부터 거의 11월 초까지 계속 실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수능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만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장 지원하면 나머지 5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논술도 있습니다. 체육대학의 논술은 이 4개 대학이 전부입니다. 이 4개 대학 모두 논술 100%고요. 모두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봅니다. 네. 따라서 내가 정시 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할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오면 논술을 보러 안 가면 되고요. 정시에 지원할 정도의 대학에 성적은 안 나왔는데 수능 최저는 맞췄다라고 한다면 수능 본 다음 날부터 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쭉 보면서 문제, 그 다음에 채점 기준, 그 다음에 정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시험장에 가라라고 저는 이 논술을 보험의 의미로 좀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기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논술학원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시에서는 어떤 과목을 잘하면 유리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의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을 쭉 정리한 건데요. 어떤 과목을 잘하면 가장 유리하냐면 국어입니다. 국어를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건 정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어떤 과목부터 준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영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영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와 봤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남들하고의 비교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대를 보게 되면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90점, 5등급 85점씩 이렇게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는 2점, 2등급, 3등급 점수 차이는 3점, 나머지는 5점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1등급 96%까지, 2등급 89%까지, 3등급 77%까지, 4등급 60%까지로 놓고 봤을 때 영어 4등급 점수가 상대평가 2등급 점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것은 이 정도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지원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영어 성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영어 성적으로 지역별로 좀 따지고 보면 서울권 대학에 이거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대학에 합격한 사례 건수를 다 조사를 했고요. 서울권 149건, 경기권 147건, 충청권 176건 정도인데 서울권을 놓고 보면 2, 3, 4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등급보다 3등급이 제일 많고 4등급보다는 2등급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권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 3, 4등급이 대부분인데 2등급보다는 4등급의 비율이 좀 더 높고요. 충청권은 3, 4, 5등급이 많습니다. 여기 부울경도 마찬가지로 3, 4, 5등급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내가 서울권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1, 2등급을 받았다. 경기권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2등급을 받았다. 충청권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3등급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보통의 수험생들보다 내가 좀 더 앞서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이 대학들이 전부 다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선택 반영하는 대학에서 합격자 수,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합격자 수고 영어 성적이 꼭 들어가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숫자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보게 되면 숙대부터 시작해서 한체대, 그다음에 경기대, 용인대, 남서울대, 순천향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 다 영어 성적이 들어가야지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선택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다면 어떤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저는 탐구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세 과목,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하게 되는데 3개 영역이 동비율로 반영하게 되면 각각 33.3%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탐구를 30%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어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 쉽니? 탐구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 쉽니?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탐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탐구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탐구 공부를 할 때 두 과목을 동시에 시작하는 게 좋냐 아니면 한 과목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나머지 한 과목을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과목부터 먼저 마스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구 두 과목 평균이 4등급이 나왔는데 둘 다 4등급인 친구와 하나 2등급과 하나 6등급인 친구가 있을 때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면 둘 다 4등급입니다. 하지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2등급과 4등급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 성적이 우수한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을 계속 이어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3학년 학생들은 탐구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친구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수능 때 이 과목은 무조건 볼 거야 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3학년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체능을 공부하는 예체능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학을 선택 반영하거나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수학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학을 언제 포기해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끌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좋거나 네, 아니면 국어, 영어보다 수학 성적이 좋거나 비슷하면 저는 무조건 수학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반면 수학에서 2점짜리밖에 못 풀고 3, 4점은 제가 도저히 손도 못 대겠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가 한 4등급 정도 이상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수학을 과감히 버리고 네,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 선택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 선택하느냐를 봤더니 약 35% 정도가 수학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역에 따라서 등급이 좀 나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권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선택을 한다면 보통 수학 성적이 2등급, 3등급이 제일 많았었고요. 수도권은 2, 3, 4등급이, 충청권에서는 6등급, 7등급까지도 충청권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수학 성적에 필요한 수학 성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수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수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무조건 수학을 해야 됩니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대학이 강남대학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서울대 이대에서 전공을 볼 때는 전공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연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공을 안 봐도 됩니다. 수원대도 기초를 봐도 되기 때문에 전공을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실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육교육과에서 많이 봅니다. 구기, 농구, 축구, 배구, 육상에서 허들 높이뛰기, 체조에서 핸드스프링 이런 것들을 체육교육과에서 많이 보고, 왜 체육교육과에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냐면 실제 임용고시에서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초실기를 보는데 기초실기는 달리기, 점프,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 던지기 이런 과목들을 주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공실기는 연대 하나다. 기능실기는 체육교육과 실기다. 기초실기는 대부분의 실기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제 기록이 이 정도인데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실기가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오면 평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라면 실기를 계속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언제 나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기 준비 시작할 때 이 기록이 나오면 괴물입니다. 상위 기록이 나오면 괴물이고요. 내가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이 상위 기록이 나온다면 잘하는 거고요. 정시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능 성적표를 받을 때 12월 첫째 주에 상위 기록이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난 운동 능력은 없지만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평균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현재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분들을 믿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내신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다양하지만 실기를 상 이상을 해야지 수시 실기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평균이거나 아니면 실기 하에 해당한다면 내신 등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수시 비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좋겠고요. 수능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수능이 나온다면 실기 평균 정도에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성적에 따라서 정시 실기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넓어지고요. 정시 비실기 전형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작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박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실기 수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레인지를 이렇게 각각이 다르게 표현해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데 실기만 잘하면 대학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기장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 남학생 350을 뛰고 이 학생 280을 뛰면 전국 랭킹 3등 안에 들 겁니다. 아마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너 정말 실기 잘하니까 너는 무조건 합격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은 수시에서는 내신과 실기, 때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를,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총점으로 학생들을 뽑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내신과 수능을 꼭 병행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를 이제 대학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명대, 아까도 학생부 30에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최저, 가 이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의 실기 평균이 1감인데 1감은 두 종목 만점 100점에 한 종목에서 만점에서 한 단계 깎이는 거를 1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감은 한 종목 만점에 두 종목에서 각각 한 급간씩 깎였을 때를 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61.29점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저는 내신 5.5등급인데 상명대 스포츠건강 실기는 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총점을 내보면 961.29점보다 낮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과 실기 혹은 수능과 실기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능이 5433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기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두 학생이 다 A학생, B학생 전부 다 54335가 나왔습니다. 경기대학교 기준으로. 그랬을 때 경기대학교가 재작년에 국어 또는 수학을 50%를, 영어를 30%를, 탐구 한 과목을 20%를 반영을 했을 때 A학생의 54335인데 100분위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어 낮은 5등급, 수학 낮은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한 과목 낮은 3등급, 한 과목 높은 5등급이 나왔고요. B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높은 5등급, 수학 높은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한 과목 높은 3등급, 그다음에 한 과목은 낮은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내봤더니 A학생이 52.29점을 B학생이 58.31점이 나왔거든요. 실제 재작년에 합격 평균 점수는 84.89점이었고요. 최저가 79.39점이었는데 A학생은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B학생은 똑같은 54335지만 훨씬 더 못한 실기를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54335 가지고 합격할 수 있냐 불합격할 수 있냐를 따지기보다는 등급만 보기보다는 정시라면 적어도 100분위 아니면 환산 점수를 가지고 꼭 합불 여부를 따져보면 좋겠다.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54335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왜요? 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합격할 수 있는지 진짜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학원을 다니는 그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흘릴 때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왜요? 라는 얘기를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적이 안 좋아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반영 비율이 높으면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기 배점표를 보게 되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275가 만점이지만 세종대는 이제 작년에는 더 올랐습니다. 남학생 한 320 정도가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종대에 가서 275를 띄면 25점이 깎입니다. 그러면 영어 한두 등급은 가볍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 비율만 보기보다는 실기 배점표에서 만점 기준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만점 기준만 볼 게 아니라 실기 급간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대학은 제자리 멀리뛰기가 한 급간당 5cm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2cm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285를 띄어도 왼쪽에 있는 대학은 3급간이 깎인다면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6급간이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급간당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도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왼쪽이 가천대고 오른쪽이 용인대입니다. 물론 가천대, 용인대 모두 다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급간이 떨어지는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단대와 상명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보게 되면 왼쪽이 가천대고 오른쪽이 이제 경기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성결대학교인데 왼쪽에 가천대는 학생부 30에 실기 70%를 반영합니다. 1등급은 100점이고요. 0.5점씩 감점이 돼서 6등급이 97.5점입니다. 7등급은 85점으로 7등급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100점이니까 곱하기 3하면 됩니다. 그러면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7.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리 멀리뛰기 5cm 깎이면 8.75점이 깎입니다. 따라서 1등급과 6등급의 내신 등급 차이가 제자리 멀리뛰기 5cm로 끝난다.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성결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5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실기 하나당 2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 한 등급을 뒤집어 엎으려면 실기 3개를 더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기 변별력보다는 내신 변별력이 좀 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기 극간 점수까지는 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나 학원에서 운동을 했을 때 지도자 선생님께 가서 제가 유연성을 되게 못하는데 이 대학에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합격을 하려면 실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아, 야, 그냥 대충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꼭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실기를 합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실기 기록이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꼭 물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의 수시 실기 전형을 놓고 봤을 때 내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 4분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좋은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낮은 거고 여기에서 실기 상, 실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대3육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실기 상이 나와야지 합격하고요. 여기에서 그 이상인 가천대, 강남대, 동국대, 한체대, 사체,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상 가지고도 합격이 안 되는 대학들입니다. 이거는 상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할 수 있다. 이 상에 해당하는 박스, 하늘색 박스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체대나 인천대처럼 짙은 회색으로 박스 색깔이 칠해진 것들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몇 배수로 뽑아서 2단계 실기 보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한체대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경상권 대학인데 경상권 대학 마찬가지로 실기상, 실기 이렇게 평균 정도로 놓고 봤을 때 가톨릭대학교 체육교육과나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평균 정도 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울산대를 포함해서 이제 부산 외대까지, 경남대까지는 실기 상이면 하지만 창원대, 부산외대, 계명대, 동아대, 경성대 이런 대학들은 실기 상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계명대 사회체육학과가 보게 되면 내신 5등급부터 6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박스가 가로로 길게 나와 있죠.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의 레인지가 이 정도 된다라고 표시한 거고요. 부산대 체교 같은 경우에는 박스의 가로가 폭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내신 등급대가 이렇게 좀 협소하다. 그 말은 실기 변별력보다는 내신 변별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요강을 정리해서 보면 한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학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동국대나 삼육대는 전형 방법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이렇게 모든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한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전형 방법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실기 날짜를 같이 표시했습니다. 실기 날짜를 표시하면서 볼 것은 여기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대학이 없지만 이제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실기 날짜가 중복이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날짜, 올해 실기 날짜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실기 종목, 그 다음에 합격하는 내신 평균과 최저 등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옆에 보면 내신 슬러스 실기라고 해서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와 실기 1급간당 점수 차이를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이 칠해진 대학들은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한체대도 실기 변별력이 높지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을 칠해놓지 않는 이유는 1단계에서 내신 100으로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 실기를 보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좀 더 높아서 이렇게 색을 칠해놓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권 대학은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전형 방법에 파란색으로 색이 칠해진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잘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보게 되면 단국대와 성결대가 같은 날에 실기를 봅니다. 그러면 단국대와 성결대 체육교육과는 둘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두 개 대학 다 이틀 동안 실기를 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다 실기를 보지만 단대는 이틀 동안에 작년에 실기를 봤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둘 다 지원해놓고 성결대가 토요일 날 배정이 되고 단국대가 일요일 날 배정이 되면 둘 다 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장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이 노란색 박스, 주황색 박스로 칠해진 것들을 보아 실기 변별력이 있다. 따라서 수시에는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산 경상권대학도 보게 여기는 체육교육과이고요. 체육교육과를 보게 되면 동국대부터 원광대까지의 체육교육과를 보면 대부분이 대학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체육교육과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상위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공주대나 경상국립대나 전남대처럼 수능 이후에 실기 보는 대학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전에 나는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주대에 지원을 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능 이후에 실기 종목, 내신 평균과 최저, 혹은 70% 컷, 80% 컷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주황색 박스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체육교육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내신 등급이 나와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위에 표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경상권이고요. 앞에가 이제 체육교육과인데 좀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상권 대학도 보게 되면 경상국립대 체육교육과 한국해양대, 그러니까 부경대 해양스포츠가 수능 이후에 실기를 보는데 한국해양대와 부경대가 같은 날 실기를 봅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보면 파란색으로 색이 많이 칠해진 걸로 보아 잘한 과목만 뽑아보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내신 평균이 난 내신 평균보다 안 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들도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실기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황색 박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기 변별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시로 가게 되면 왼쪽 2, 4분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등급이 좋고 오른쪽 원점으로 올수록 수능 성적이 안 좋고, 여기 실기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실기 상 정도가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 상보다 낮아도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아까 이제 제가 보통 성적이 좀 부족했을 때 거론되는 국민대 스포츠교육, 세종대, 명지대 이런 대학들,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은 실기 상 가지고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실기상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체교가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고대 체교가 2등급 정도 이렇게 좀 레인지다, 지원할 수 있는 수능 등급의 레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 경상권 이제 수시에 대부분 선발하고 정시에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고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실기상, 실기 평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구 가톨릭대는 실기 평균만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만 동아대나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상 가지고도 합격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좋은 실기 기록을 가져야 되고 다만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 때 지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지원하면 좋은지 이제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모집 요강을 정리해 봤고 가군에서 선발하는지 나군에서 선발하는지 이렇게 쭉 써놨고요. 그 대학, 학과, 모집 인원, 올해 기준으로 썼고 전형 방법, 수능 반영 방법, 어떤 과목이 반영이 되는가, 실기 종목,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입학 결과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하락하면 노란색 박스로 색을 칠해놨고요. 볼 때 여기에서는 지원 가능한 성적이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결과를 볼 때 고대 23, 24 때 그냥 숫자만 써지다가 25 때 89 괄호 2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면 수능 반영 방법을 보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가 반영 비율로 적용이 되고 영어가 가감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입학 결과를 가서 89라고 하는 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이 89% 정도 나오고
괄호 안에는 영어 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89%의 영어 2등급 정도 나와야지 합격자 평균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이 다 비율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수, 탐이 89%의 영어 1등급 정도가 평균이다. 물론 이거보다 낮아도 합격 가능한 사례는 연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이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기대가 성적이 2024에 비해서 2025 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수학이 필수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내가 정시 때 서울권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한 수능에서 반영 과목 3등급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 아까 여기 앞에 있던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인기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에서도 중간 3등급 이상이 주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권 대학 중에서도 4등급대가 나와도 합격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뭐 국민대, 동국대, 그 밑에 보면 숭실대, 국민대 스포츠교육, 세종대 이런 데가 4등급, 5등급대에서도 합격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성적에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게 되면 수능 반영 과목이 이렇게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동국대처럼 하고 성신여대처럼 상위 몇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국민대나 숭실대처럼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잘하는 수능 과목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실기 종목이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은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건 포기하지 말고 모든 과목을 모든 종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도권도 성균관대부터 3등급 중반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들도 있지만 인천대로 내려오면서 4등급대에서도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보여지고 24 때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성적이 하락이 했지만 2025 때 다시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체육교육과를 쭉 따지고 봤을 때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보통의 체육교육과는 다 3등급대다. 기본적으로 3등급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대부분이 3등급대인데 4등급대인 대학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구가톨릭대 수학 필수 반영, 경남대 작년부터 수학 필수 반영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좀 많이 하락했던 그 다음에 원광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4등급대에서도 충분히 전북대도 수학 필수 반영에 4등급대, 충남대도 수학 필수 반영에 4등급대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교육과는 3등급대가 주로 나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4등급대가 나오는 대학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원광대는 수학을 선택 반영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낮은 이유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실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기하고의 상관관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 표는 뭐냐면 복권 없는 대학은 어딥니까? 저는 메디신을 못합니다. 메디신 없는 대학 어딥니까? 백을력 없는 대학 어딥니까? 이렇게 이제 막 찾다 보면 이 굵은 가로선에 비해서 위쪽은 수학 필수 반영이고 아래는 선택 반영하거나 미반영합니다. 복근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복근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유연성을 반영하는 대학, 성결대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 뭐 이제 건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학들, 복근은 뭐 이제 메디신을 반영하지만 거기서 이제 농구공 던지기까지 있는 대학, 혹은 메디신을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까지 있는 숭실대, 국민대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다 보면 수학까지 빼고 이러다 보면 지원할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모든 걸 다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면 수능 최저까지 꼭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선택 반영, 이제 모든 교과목을 다 반영하기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단대처럼 진로 선택 과목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포기하지 말고 80점 이상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실기 준비가 안 되고 종합전형까지 준비 안 됐다면 교과전형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을 넓게 보되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하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지,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는 내신 성적이 그 정도가 되는가
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합격자의 내신 등급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그 사이에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학의 이름부터 따지기보다는 진로와 학과 고민, 아까 그 네 가지로 구분했었던 그 고민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3학년이라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업적인 역량, 내신 등급, 수능에 대한 걸 준비를 하면서 1, 2학년 때 했던 생기부를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확장, 심화 활동을 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기는 먼저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제자리 멀뛰기 한 260 정도 뛰는데 선생님 전 동국대 체육교육과 지원하고 싶습니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제발 3m 이상 무조건 뛰어야 돼. 뭐 동국대 체육교육과 9월 20일에 실기 보는데 지금 2주도 안 남았어. 선생님 저는 충분합니다. 물론 가능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정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시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내리거나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종목이나 실기 배점을 보면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인가를 살피고 대학별 총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하기 어려우니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분들에게 꼭 물어보면 되겠고, 야 대충 그 정도 하면 돼 라고 한다면 왜요? 라는 얘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실기 일정까지 보면서 중복이 되진 않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게 이제 수시에서의 패턴이었다면 정시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바뀌면 됩니다. 지원 가능한 수능 성적이 나왔는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고민해 보면서 지원 가능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성공적인 최대 입시를 위해서는 먼저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과 수능을 별개의 시험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지만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주로 수능 과목이고요. 독서와 문학, 수학 1, 2, 영어 1, 2,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1학년 때부터 배우는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전부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초를 닦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 응용하는 시험이 수능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학원 가서 또 수업 듣고 인강 듣고 과외 받고 계속 배우기만 하기보다는 배운 것을 내 걸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혼자 공부하는 자기주학습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분들이 티칭 스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운동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운동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 정말 운동을 하는 3시간, 4시간 동안에 정말 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혼을 다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면 공부, 실기면 실기, 실기 중에서도 뭐 유연성이면 유연성, 윗몸 일으키면 윗몸 일으키기, 메디신볼 던지기면 메디신볼 던지기, 공부에서 수학이면 수학, 이런 거 어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아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